1월 달에 고용 쇼크가 심각했다고 나옵니다. 1월 한 달 만에 일자리가 작년 1월에 대비해서 98만 2천 개, 100만 개 가량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실업자가 157만 명,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절정이던 작년에도 이 정도 일자리가 사라진 적이 없었는데 수도권 거리두기 영업 제한이 설 대목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작년 4분기에 정부는 경제 성장률이 선방을 했다면서 위안을 삼는 사이에 고용시장 등 서민 경기는 바닥으로 내리앉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수치가 없었으면 서민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헝가리는 상반기 중에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계청이 어지간하면 정부의 편을 드는데 올 1월과 작년 1월을 비교하니까 98만 2천 명이 줄어서 외환위기 때 이후 22년 1개월 만에 최대 컸다는 거예요. 외환위기 때 128만 3천 명이 줄은 이후에 그 다음으로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1차, 2차 충격이 있을 때는 다 40만 명대에 줄었는데 이번에는 98만 2천 명이 줄었다. 모든 연령에서 줄었고 30대, 20대에서 합쳐서 53만 명가량 줄어버렸습니다. 1월 실업자도 157만 명이라 가지고 1년 전보다 그러니까 2020년 1월보다 41만 7천 명이 늘었어요. 통계 작성한 99년 6월 이후에 실업자가 제일 많고 실업률이 5.7%로 작년보다 1.6%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느냐? 거리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되면서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급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최악의 실업 통계가 빙산의 일각이다. 실제 내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달 들어서도 수도권의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업자도 아닌 한마디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1758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9년 6월 통계 생산 이후에 최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경제 활동 인구요 1758만 명, 엄청난 숫자지요. 결국은 이렇게 실업자가 늘어난 것은 세금으로 알바 자리를 만들어 왔어요. 휴지 줍기, 새똥 닦기, 교통안전 지킴이 같은 온갖 명목의 가짜 일자리를 70만 개를 만들어서 고용지표를 속여왔고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층 세금 알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취업 감소 폭이 20만에서 40만 명 수준을 유지해온 것도 이 가짜 숫자래요. 가짜 숫자를 저거가 만들어 놓고 저거들이 믿고 고용이 개선되었다 하다가 연말로 노인 일자리 계약이 종료되고 신규 계약이 나와야 되는데 이 혹한 폭설 코로나 거리두기로 신규 계약이 차질을 빚으면서 1월 달에 정부 가짜 일자리가 실현되지 않으면서 수십만 개가 빠져버리면서 취업자 98만 2천 개 감소라는 사상 최악의 온갖 지표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으로 장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줄 폐업을 하고 일자리가 사라져 왔지요. 이거에 코로나로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알바 자리마저 끊긴 20대가 쓰레기 줍기 공공근로 경쟁률이 하늘을 치솟을 만큼으로 몰리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자체로 전부 구직 행렬을 하게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신청하면 다 됐는데 5060만 하다가 이제는 청년들이 몰리자 공공 일자리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발열 체크 방역 일자리가 인기라서 공고가 나오면 수십 대 1이고 올해 모집한 공공 일자리 6만 3천 개가 상반기에 60-70% 조기 채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는 이거는 있으나마나한 일자리고 진짜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코로나로 지금 서비스업에서 직격탄을 맞아서 90만 개가 증발해버려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거의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자, 청년 일자리 감소가 더 심각한데요. 1월 고용률은 작년 1월에 고용률보다 2.6% 줄었는데 청년 고용률은 2.9%가 줄었어요. 모든 연령층 중에서 이 청년 고용률이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7.2%로 5.8%나 올랐어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인구 감소로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 일자리는 이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1월 청년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청년 인구가 13만 2천 명이나 줄었는데 청년 취업자는 31만 4천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인구 1명 감소할 때 청년 일자리는 2.37개가 줄었다. 특히 사라진 일자리 2개 중에 1개가 2030 청년 일자리라는 거예요. 1월 달에 실업자 157만 명, 그냥 쉬었다라는 사람 271만 명, 비경제활동 인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758만 명, 86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육아, 학업 등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가 271만 5천 명입니다. 실업자보다도 많은 사람이 157만 명이 실업자고 271만 명이 그냥 쉬었다는 겁니다. 쉬었다라는 사람 중에 20, 30대의 비율이 30%, 34%씩 나오고 있습니다. 1년간 구직을 시도했지만은 포기한 사람이 구직 단념자가 1년 전보다 23만 3천 명이 증가해서 77만 5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AI 충격으로요, 작년에 216만 명이 강제 퇴직을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을지로 그 인쇄골목 등의 한 젊은이가 실업급여 상담을 서울 고용센터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카페 아르바이트 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대요. 26살짜리 여자분이요. 취업 준비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해오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자 카페 사장이 그만두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로나로 경기 위축에 따른 일자리 위기만 커진 게 아니라 비대면 자동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는 일자리를 필요치 않는 것이 늘어났다. 최근에 보면 AI와 기자가 닭을 누가 빨리 튀기냐고 대결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닭 튀기는 기계를 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기계가 이기지요.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이 작년 한 해만 실업자 규모가 400만 명에 근접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강제 퇴직으로 일컬어지는 비자발적 실업자가 1년 전보다 50%나 늘어난 216만 명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 정규직이 줄고 기존 일자리도 줄어들고 프리랜서 계약직 임시직만 늘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눈앞에서 현실로 닥치고 있습니다. 자, 치킨집에 닭 튀기는 것도 로봇이 하고 그 다음에 초보 알바가 치킨 반죽하는 동안에 로봇팔이 닭 한 바구니를 튀겨내고 그래서 주문이 몰려도 이 닭 튀기는 로봇은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 일자리가 이제는 닭 튀기는 데서도 빠져나가고 있다. 좀 있으면 드론이 배달을 하면서 택배도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업 판매직부터 제일 먼저 사라질 거다. 그리고 너는 것은 계약 임시직만 넣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들이 굉장히 사라지고 있고 OECD가 코로나 일자리 충격이 금융위기 때의 10배라고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이 2020년에 12.6%까지 올라갔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요, 중앙공무원 25%가 AI로 대처가 가능한데 정부는 이런 거는 대처를 안 하고 정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개 부처에 3,006명을 줄여도 돌아가는데 지방직까지 정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실업자가 157만 명, 그 다음에 그냥 쉬었음이 271만 명, 각종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까지 다 합치면요 349만 명이 장기 실업 상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의 지금 행태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디에 반영이 되는가 하면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에 7조가 늘어서 100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7조 6천억이 1월 달에 늘었어요. 안 빌려주도록 은행들이 쪼고 또 쪼고 했는데 가계대출이 이만큼 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 생활 자금이 이만큼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막판에 몰려서 부동산이나 그냥 주식 거래하자, 비투하자 이렇게 가면서 빚만 늘려가고 있는데, 이 확산되는 비투가요, 1금융권에서는 잘 안 빌려주니까 2금융권으로 지금 번져서 2금융권까지 합치게 되면 한 달 만에 10조 1000억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금융에서 7조 6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금융권에서 2조 5천억이나 지금 늘렸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대출이 강화된다고 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금융권까지 돈을 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금융권의 대출은요, 부실률이 높아서 이게 경제 중요한 내관이 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요, 젊은 20, 30대가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되고, 그리고 그냥 노는 사람이 이 나라에 349만 명이나 되고, 참 기가 찬 나라가 돼가고 있고, 빚은 산더미처럼 늘고 있어. 자, 저보고요, 한국 경제 망한다 그랬는데 왜 안 망하냐고 묻는 사람, 이게 안 망한 거면 너들은 어떤 게 망한 거니? 하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